아, 원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원전이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기 때문에 어제 원전이 또 급락을 했죠. 네, 봤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무리수다. 50년 족쇄를 찼다. 미국의 원전 한기 수출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가서 한수원이 원전 한기를 수출하면 미국한테 1조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일단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보시면은 이제 50년 동안 유효 기간이 걸려 있고요. 네. 뭐 1.75억 달러, 6.5억 달러, 요런 것들 추가 일감이랑 기술료에다가 뭐 이래저래 뭐 부품 같은 거 뭐 그런 음, 것들 다 음. 해가지고 한기 나갈 때 1조 원씩 줘야 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와 진짜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오, 이거 10 몇 퍼센트 두 자릿수 계속 빠지는 호, 2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두고 정말 문제인가에 음, 음.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얘기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천억 원에다가 2,400억 원이니까 더하면은 1조 원은 맞아요. 네네. 1조 원은 맞고 50년어치 뭐 모두 내주는 꼴. 틀린 거는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라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음,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00년대 후반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2009년까지.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수원에서 2022년 당시 이제 원전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을 때 네,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에 총신호가 켜졌다라고 했었습니다. 네네네. 여기 보시면 폴란드 퐁트노프 지역에 원전 2기에서 4기 4기 정도. 정도. 근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걸 따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박수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문제입니다. APR APR 4. 1400 이거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 맞습니다. 맞는데 뭔가를 계속 개량하고 개량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조 맞는데 원전, 사실 다 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미국에서 기술력을 발휘해서 뭐 반도체 만든 것도 이렇게 갖고 와서 어떻게 개량해서 만드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원래. 근데 그 안에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가 들어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2022년도에 10월에 이 기사가 났는데 10월 24일에 한국형 원전 그거 우리 기술 가져가서 만든 거 아니냐.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수원과 한전을 제소를 한 겁니다. 그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쓰여서 너네가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틀린 건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의 원자로 원자로. 시스템 80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용료를 내라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콘텐츠 만들면 아무거나 갖다 쓸 수는 없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 건데 어 이 미국 법을 갖고 와 가지고 미국 연방 규정집을 갖고 와서 거기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 2010년도에 제가 2009년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도 요거를 너네가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음.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왜 안 됐냐면 그래 맞긴 맞는데 이게 좀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좀 어떻게 좀 잘 봐줘 이러면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진짜로 열받아서 이거를 음. 좀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이게 계속 이걸 자꾸 질질 끌면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건 얘네가 경쟁하다가 졌어요. 경쟁하다가 음음음. 지니까 그제 와서 그렇죠. 태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가 많아질 것 같잖아요. 폴란드니 체코니 뭐 사우디. 사우디니 영국이니 남아공이니 이런 거에서 폴란드에서 대한민국이 이기는 걸 보니까 '야 저거 어떻게 막지?' 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저도 기사를 봤는데 유럽 지역을 이제 자기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지금 이제 뭐지, 맞았잖아요. 딜을 맞았잖아요. 한수원한테 뺏긴 예, 거죠. 뺏겼잖아요. 예.
그래서 수를 썼다라는 건데. 아, 그쵸, 그쵸. 음.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는 갈 길이 바빠요. 갈 길이 바쁜데 자꾸 이거 가지고 태클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뭉갰습니다. 뭉개다 보니까 2024년이 왔고 아까 봤던 그 체코 원전 사업자가 또 선정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한수원이. 네. 한수원이 계속 따네. 웨스팅하우스는 또 열이 받았죠. 그렇죠. 열받죠.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또 진정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번에는 뭐 맞는 말이긴 하니까 이번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걸 수 있는 최대한을 걸어가지고 2009년에도 뭐 정부 동의를 받았었는데 최대한 어떻게 걸어가지고 요거를 그 심지어 뭐 미국 에너지부에 직접 신고도 했었고 뭐 어쨌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견제하려고 나섰다는 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신고하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지금까지는 봐주다가 얘네까지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양각 중인 거구나 라는 상황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초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소송 중은 아니에요. 예, 합의는 끝났어요. 합의는 끝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때 합의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는 되게 박수를 쳐줬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데 어떻게든 합의를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박수를 쳐줬는데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거고 결국 여기서 다시 팩트를 점검하면 1조 원을 뜯기는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출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많이 가져가요. 자동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 웨스팅하우스에서는. 그래서 열받는 것도 맞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서 쉬쉬하던 것이 공개되면서 이제 민감해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르던 주가가 왜 오르기 시작했느냐. 요거 해결되고 나서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1월 지나서. 예.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2025년 들어서 이렇게 올랐던 건 드디어 해결이 됐네 라고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데 요거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혀서 뭔가를 수주해도 계속 못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갑자기 그러면 요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대충 예상하고 있었던 게 드러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문제가 뭐냐면 3월 달에도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밝혀졌었거든요. 매일경제 단독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뭐 1억 5천만 달러, 2,200억 원 그리고 8억 달러 일감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는 아무렇지도 아무 얘기 않다가 없었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터졌다. 급락이 나온다라는 건 뭐 물론 억울하고 열받고 1조 뜯기고 뭐 그때 정부에서 사실 뭐 더 잘할 수 있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원전 막 불을 켜고 다들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 충분히 토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떠나서 주가 측면에서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었던 3월에도 이미 보도가 됐었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느냐가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게 애초에 지금 원전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네네. 주가도 최근에 고점 찍고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많이 잘 버티고 있었던 건데 트리거가 된 거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1.5% 빠진 것도 세몰투먼이 트리거를 준 거예요. 누군가는 팔고 싶었어요. 그쵸.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는데 세몰투먼이 갑자기 AI 버블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게 트리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버블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요거를 이용해서 좀 차익 음. 실현하자라는 심리가 컸던 거고 하필이면 그때 또 뭐 이제 지금 잭슨홀 미팅도 있다 네, 그러고 맞아요.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상황에서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케일 파워도 이렇게 빠지고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이거 애매한데 불안한데 이거 팔 때가 너무 박스권 오래 예. 가는데 이러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그 기사 하나 단독 기사 하나가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크게 달라진 상황은 특별히 없다라는 관점이고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원전주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하긴 했어요. 2025년 전까지 그렇게 수주를 해도 반응이 전혀 없었죠. 폴란드 수주하고 체코 수주하고 그렇게 반응이 없었다가 이제 혈이 뚫려가지고 이런 거 합의도 되니까 이제 불확실성 뭐 어깨에 짊어진 짐들 다 떨쳐내니까 이제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벼워졌구나. 원전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었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런 일각에서는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고 싶었던 그걸 긁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결국 우리가 연초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굉장히 좀 유사한 내용이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근데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뿐이다. 그쵸. 모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체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뭐 한 10년 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키움증권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1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봐왔기 때문에 이 역사를 기억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했다는데 분명히 뜯겼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인지까지는 내가 확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시켜 줬다는 거 그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해야 될 건 뭐냐? 물량을 늘려야 돼요. 뜯기는 건 뜯기는 거고 이미 합의를 한 건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갖고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가 뭐 빠질 만큼 빠졌고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한데 이게 약간 한국이 미국한테 당한 느낌이라서 좀 열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량을 늘려서 큐를 늘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갑자기 엄청난 악재가 터진 건 또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어제 저도 뉴스에서 드렸습니다. 보면서 그 한전 그 관계자가 음, 이게 1조를 물론 주는 건 맞지만 네. 그 이후에 들어오는 음, 그런 수출해서 나오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감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엔비디아가 그거 아시죠? 중국한테 칩 팔면서 트럼프 정부가 15% 뜯어가게 한 거 맞아요. 아시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걸 왜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너는 중국한테 0을 수출할래? 85라도 수출을 할래? 그거죠. 그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1조 원? 야 이거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그치. 있을 수 있어요. 크다 그 1조 원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근데 크죠. 그치만 이거를 거의 10년째 10년이 뭐야? 10년 넘었네요. 10년째 이렇게 계속 귀찮게 구는 애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그래 뭐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세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막 정부 법안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그리고 또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뭐냐면 하필이면 그 사모펀드가 엄청 샀어요. 캐나다산 사모펀드가. 그래가지고 그걸 그 사모펀드들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그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잖아요. 걔네한테 잘못 물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그걸 갖고 그 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으면 됐지 않느냐. 웨스팅하우스 도시바가 인수했다가 도시바 같이 망했어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고 선택지를 선택을 한 거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걸 불평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물량을 좀 더 늘려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한전기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얘기도 맞아요. 길어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논란의 틈에서 야 이거 뭐 망했네 이러면서 막 댓글 달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그쵸. 생각한 다음에 앞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물렸냐고 하시는데 저 안 물렸어요. 저 두산 에너빌리티 안 믿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제 제 친구가 두산 에너빌리티 응.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야 결국 그거 뭐 웨스팅하우스가 다 뜯어감 이런 얘기 계속 해줬거든요. 아, 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시장이 마주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그럼 그런 얘기 좀 해주시지. 아니 뜯어가는 거 사실 알고 기사에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굳이 옛날 기사를 찾아서 정리한 것 뿐이지. 아니 이 다 말하고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운영자님이 또 서운하다잖아. 아니 뭐 서운하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